반갑습니다. 샤디입니다. 이번 작품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스러운 아이,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지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저는 어른들의 동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소설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 속에는 정말로 많은 명대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읽었던 내용 중 제 나름 마음에 닿는 명대사가 있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고아 소녀가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인 독신 남매에게 실수로 입양되면서 앤의 초록 지붕 생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들어와 바느질할 시간인데. 마릴라가 시계를 흘끗 보고는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8월 오후의 열기에 모든 것이 축 늘어져 있었다. 들어오라고 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다이애나랑 놀고 와서는 이젠 일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장작더미 위에 앉아 오라버니한테 쉴 새 없이 짓거리고 있잖아. 저의 말에 바보처럼 귀 기울이고 있는 오라버니는 또 뭐람? 저렇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보겠네. 앤이 조잘거리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을수록 오라버니는 더 즐거워한단 말이야. 앤 셜리, 당장 이리로 오지 못하겠니? 내 말 들리니? 마릴라가 서쪽 창문을 연달아 톡톡 두드리자 앤이 눈을 반짝이며 뜰에서 쏜살같이 뛰어왔다. 뺨은 분홍빛으로 발그레했고 풀어헤친 머리칼이 등 뒤에서 눈부시게 물결쳤다. 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아, 아주머니,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간대요. 반짝이는 호수 근처에 있는 하먼 앤드루스 시내 목초지의 말이에요. 벨 아주머니와 린드 아주머니께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가도 되나요? 제발 시계 좀 보거라, 앤. 내가 몇 시까지 들어오랬니? 2시요. 하지만 소풍은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아주머니, 저도 가도 되죠? 전 한 번도 소풍을 못 가봤거든요. 꿈을 꾼 적은 있지만요. 그래, 2시까지 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3시 15분 전이야. 왜 내 말을 어겼는지 알고 싶구나, 앤. 그게 저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한적한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실 거예요. 또 매슈 아저씨께도 소풍 얘기를 해야 했고요. 매슈 아저씨는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도 가도 되죠? 너는 한적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아름다움을 참을 줄 알아야 해. 내가 몇 시에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란 소리지 30분 늦게 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들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소풍이라면 물론 가도 좋아. 넌 주일학교 학생이고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데 너만 못 가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앤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다이애나가 그러는데 모두들 바구니에 먹을 걸 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요리를 못하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있지요. 전 소매가 볼록하지 않은 옷을 입고 소풍을 가는 건 괜찮지만 바구니 없이 간다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다이애나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염려할 것 없다. 음식은 내가 만들어주마. 어머, 고마우셔라. 아,
아주머닌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애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릴라의 품으로 뛰어들어 야윈밤에 입을 맞췄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마릴라의 얼굴에 입을 맞춘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다시 놀랍도록 푸근한 감정이 마릴라의 가슴에 가득 차올랐다. 마릴라는 앤의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속으론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다. 저런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나 잘하렴. 요리는 그렇잖아도 조만간 가르치려고 했단다. 내가 워낙 덤벙대니까 좀 차분해지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게지. 요리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 손을 놓아선 안 된단다. 자, 이제 바느질감을 가져와서 차 마실 시간까지 조각보를 잇도록 해라. 앤이 우울한 얼굴로 바느질 바구니를 찾아와서는 빨갛고 하얀색의 전 무더기 앞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 조각보 만드는 게 싫어요. 바느질은 한편으론 재미있어요. 하지만 조각보 만들기는 상상할 거리가 전혀 없다고요. 솔기를 계속 이어 붙이기만 하니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물론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앤보다야 조각보를 잇는 초록 지붕집에 앤이 낫긴 하지만요. 다이애나랑 놀 때처럼 이 시간도 후딱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우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머니, 상상은 거의 제가 해야 했지만 그거야 자신 있으니까요. 다이애나는 다른 건 아주 잘했어요. 우리 농장과 베리 아저씨네 농장 사이로 흐르는 시내 건너편에 있는 작은 땅 아시죠? 윌리엄 벨 아저씨네 땅 말이에요. 그 한쪽에 하얀 자작나무가 둥글게 늘어선 아주 낭만적인 공간이 있어요. 다이애나와 제가 그곳에 함께 놀 집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거길 한적한 숲이라고 불러요. 참 시적이죠? 그 이름을 생각해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런데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지 뭐예요. 그 이름을 듣고 다이애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집을 아주 우아하게 꾸몄어요. 와서 꼭 한번 보세요, 아주머니. 네? 이끼 낀 커다란 돌을 의자로 삼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판자를 얹어 선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놓았죠. 물론 다 깨지긴 했지만 멀쩡하다고 상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빨갛고 노란 담쟁이 그림이 있는 접시가 특히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 접시와 함께 요정의 거울을 거실에 놓았어요. 요정의 거울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다이애나가 닭장 뒤 숲에서 찾았대요. 무지개가 잔뜩 그려져 있는데 아직 연글지 않은 어린 무지개처럼 보여요. 예전에 집에 있던 벽걸이 등 조각이라고 다이애나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하지만 우리 요정들이 어느 날 밤 무도회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상상하는 게 더 좋아서 요정의 거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매슈 아저씨는 식탁을 만들어 주신대요. 참, 베리 아저씨네 목처지 너머에 있는 동그란 작은 연못은 버드나무 연못이라고 지었어요. 다이애나가 빌려준 책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아주머니, 여자 주인공 애인이 5명이나 됐어요. 저라면 1명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말이에요. 아주머니도 그렇죠? 그 여자는 무척 아름답지만 온갖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툭 하면 기절을 하지요. 저도 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안 그러세요?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랐어도 건강 하나는 끝내주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살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팔꿈치에 보조개가 생겼나 쳐다봐요. 다이애나는 엄마가 반소매 옷을 만들어 주신대요. 이번 소풍에 입을 거래요. 아, 다음 주 수요일엔 날씨가 맑아야 할 텐데요. 혹시라도 소풍을 못 가게 되면 전 실망감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겨내기야 하겠지만 평생 슬픔으로 남을 게 분명해요. 다음에 소풍을 100번 간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못 간 한 번을 보상해주지 못할 테니까요. 반짝이는 호수에서 배를 탈 거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이애나가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려 했지만 아이스크림은 상상으로 느낄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앤, 시계를 보니 넌 10분 동안이나 줄곧 떠들었구나. 이제 그 시간만큼 조용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앤은 마릴라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앤은 소풍을 입에 달고 살았고 소풍 생각에 빠져 지냈으며 소풍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러다 토요일에 비가 내리자 수요일까지 비가 계속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릴라는 앤의 마음을 진정시킬 요량으로 조각보 바느질을 더 시켰다. 일요일에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앤은 마릴라에게 목사님이 설교단에게 소풍을 간다고 발표했을 때 소름이 돋았다고 털어놓았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주머니. 소풍을 간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솔직히 실감이 안 났었나 봐요. 그냥 지어낸 상상이면 어쩌나 겁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젠 믿을 수 있어요. 마릴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무슨 일에나 그렇게 열을 내는구나, 앤. 앞으로 살면서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구나. 어머, 어떤 일이든 기대하는데 그 즐거움에 반이 있는걸요. 혹시 일이 잘못된다 해도 기대하는 동안의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일도 없으니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마릴라는 여느 때처럼 자수정 브로치를 달고 나갔다. 교회에 갈 때면 늘 달고 다니는 것이었다. 성경책이나 헌금 10센트를 읽는 것보다 브로치를 꽂지 않고 가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자수정 브로치는 마릴라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선원이었던 삼촌이 어머니에게 준 것을 어머니가 유품으로 마릴라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타원 가장자리에 아주 정교한 자수정이 박혀있는 구식 브로치로 안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마릴라는 보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그 자수정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몰랐지만 무척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리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밤색 새틴 드레스 목에서 보랏빛으로 은은하게 반짝이는 브로치를 생각하면 늘 즐거웠다. 애는 그 브로치를 처음 봤을 때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우아한 브로치예요. 이걸 달고 어떻게 설교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세요? 저라면 못할 거예요. 자수정이란 무척 아름다운 보석이네요. 예전에 제가 그려보았던 다이아몬드와 비슷해요. 오래전에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때 전 책을 보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했어요. 자줏빛으로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부인이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걸 보고는 너무 실망해서 울어버렸어요. 물론 무척 아름답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잠깐만 만져봐도 돼요, 아주머니? 자수정은 착한 제비꽃의 영혼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소풍을 앞둔 월요일 저녁, 마릴라가 낭패한 표정으로 자기 방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말끔한 식탁 앞에 앉아 콩깍지를 까며 다이애나가 가르쳐준 그대로 감정을 실어 개암나무 골짜기에 넬리를 부르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렀다. 옌, 내 자수정 브로치 못 봤니? 어제 저녁 교회에서 돌아와 바늘꽂이에 분명히 꽂아둔 것 같은데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구나. 앤이 뜸을 들이며 말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아주머니께서 봉사회에 가셨을 때 제가 봤어요.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바늘꽂이에 꽂혀 있기에 보려고 들어갔어요. 마릴라가 엄하게 물었다. 브로치를 만졌니? 네. 어떤지 보려고 제 가슴에 한번 꽂아봤어요. 앤이 순순히 시인했다. 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아주 나쁜 행동이야. 먼저 내 방에 들어간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리고 네 것이 아닌 남의 브로치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야. 브로치는 어디에 두었니? 탁자 위에 다시 놓아뒀어요. 1분도 안 꽂고 있었어요. 정말 만질 생각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브로치를 달아보는 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게 저의 장점이에요. 같은 잘못은 2번 다시 하지 않거든요. 넌 그걸 제자리에 두지 않았어. 브로치는 탁자에 없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나갔거나 어떻게 한 게지, 앤. 틀림없이 그 자리에 뒀어요. 앤이 다급하게 말하자 마릴라는 더욱 의심이 들었다. 바늘꽂이에 꽂았는지 도자기 접시에 올려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둔 건 확실해요. 마릴라는 분명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서 다시 찾아보마. 내가 다시 두었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지. 만약 없다면 내가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야. 마릴라는 자기 방으로 가서는 탁자 위뿐만 아니라 브로치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자 부엌으로 다시 돌아왔다. 얜, 브로치는 없다. 내가 인정했다시피 그걸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은 너야. 자, 브로치를 어떻게 했니? 당장 사실대로 털어놔. 밖에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니? 애는 마릴라의 환한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 아주머니 방에서 브로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단두대로 끌려간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단두대가 뭔지 잘 모르지만요. 그게 다예요, 아주머니. 그게 다예요라는 말을 앤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마릴라는 반항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다.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앤.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난 다 알고 있다.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려거든 입도 번긋하지 마라. 내 방에 가서 실토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오지 말거라. 앤이 풀죽은 소리로 물었다. 완두콩을 가져갈까요? 아니다. 나머지는 내가 까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앤이 자리를 뜨자 마릴라는 어지러운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했다. 마릴라는 아끼는 브로치 때문에 속이 탔다. 앤이 잃어버렸으면 어쩌지? 누가 봐도 그의 짓이 분명한데 저렇게 시치미를 떼다니 정말 못된 아이야. 게다가 저 태연한 표정이라니. 마릴라는 초조하게 콩깍지를 까며 생각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
물론 브로치를 훔치겠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없었을 거야. 그냥 가지고 놀고 싶었거나 상상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얻으려고 그랬겠지. 앤이 가져간 게 분명해. 앤 말 맞다나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간 다음 내가 올라가기 전까지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브로치가 없어졌으니 뻔한 거 아니겠어. 잃어버리고는 혼날까봐 겁이 나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끔찍하군. 이건 불같은 성미보다 훨씬 더 나빠. 믿을 수 없는 아이를 집에 둔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야. 애는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했어. 솔직히 브로치보다도 그게 더 속상해. 사실대로만 말해줬어도 이렇게 속상하진 않을 텐데. 마릴라는 저녁 내내 짬짬이 방으로 올라가 브로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잠잘 시간이 되어 찾아간 동쪽 방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애는 브로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마릴라는 애네 짓이 분명하다는 확신만 굳혔다. 다음날 아침, 마릴라는 매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매슈는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진 않았지만 상황이 앤에게 불리하다는 건 인정해야만 했다. 탁자 뒤로 떨어진 건 아니지? 매슈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였다. 탁자도 옮기고 서랍도 다 꺼내보고 틈새 구석구석까지 다 봤어요. 브로치는 없어요. 저 아이가 가져가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끔찍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라버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글쎄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문제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매슈는 씁쓸하게 물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자백할 때까지 방에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마릴라가 지난번에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엄하게 말했다. 조만간 털어놓겠죠. 앤이 브로치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말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단단히 혼을 내야 해요, 오라버니. 매슈가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글쎄다. 벌이야 받아야겠지. 난 상관하지 않으마. 나더러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릴라는 모두에게 버려진 기분이었다. 린드 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마릴라는 심각한 얼굴로 동쪽 방으로 갔다가 더 심각한 얼굴로 방을 나왔다. 애는 털어놓을 게 없다며 끈질기게 버텼다. 브로치를 가져가지 않았다며 한사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애는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릴라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았다. 밤이 되자 마릴라는 자신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얘기할 때까지 이 방에 계속 있어야 한다, 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앤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일은 소풍 날이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설마 소풍도 못 가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오후에만 잠깐 나갔다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주머니가 있으라고 하는 대로 기꺼이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소풍은 꼭 가야 해요. 털어놓을 때까진 소풍이고 뭐고 아무데도 못 간다, 앤. 아, 아주머니. 앤은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마릴라는 문을 닫고 횡하니 나가버렸다. 수요일 아침은 마치 소풍을 위해 일부러 만든 날처럼 맑고 화창했다.
새들은 초록 지붕집 위에서 노래했고 정원편 하얀 백합 향기는 보이지 않는 바람결에 실려 문이며 창으로 들어와 축복의 영혼처럼 방과 복도를 떠다녔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이 동쪽 방에서 언제나 아침 인사를 건네던 앤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즐거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앤은 창가로 가지 않았다. 마릴라가 아침 식사를 들고 방에 들어섰을 때 앤은 창백하면서도 단호한 얼굴로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빛내며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모두 털어놓겠어요. 그래. 마릴라가 쟁반을 내려놓았다. 또 한 번 자신의 방법이 통한 것이다. 하지만 기분은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앤. 마치 공부한 내용을 외우듯 앤이 말했다. 제가 브로치를 가져갔어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제가 가져갔어요. 방에 들어갔을 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브로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에 꽂는 순간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한적한 숲에 가져가서 제가 코딜리어 피치제럴드 공주라고 생각하며 놀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했어요. 진짜 자수정 브로치를 달면 코딜리어 공주가 된다고 상상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았거든요. 다이애나와 제가 로즈베리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긴 했지만 어디 자수정만 하겠어요? 그래서 브로치를 가져갔어요. 아주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요. 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에 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호수 위 다리를 건너가면서 다시 한번 보려고 브로치를 뺐어요. 아, 햇살을 받아 빛나는 나의 모습이라니. 그런데 제가 다리에 몸을 기대는 순간 브로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래로 아래로 자줏빛을 가득 빛내며 반짝이는 호수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만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의 가슴에 다시 화가 부글부글 솟아올랐다. 이 아이는 마릴라가 아끼는 자수정 브로치를 가져가 잃어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었다. 마릴라가 침착하게 애쓰며 말했다. 앤, 정말 어이가 없구나. 너같이 못된 아이는 내 평생 처음이야. 앤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요. 당연히 벌을 주셔야지요, 아주머니. 그런데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풍을 갈 수 있게 지금 당장 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소풍이라고? 세상에. 오늘 소풍은 못 간다, 앤셜리. 그게 네 벌이야.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게 가벼운 벌이지. 소풍을 못 간다고요? 앤이 튀듯이 일어나더니 마릴라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하지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전 소풍을 꼭 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만 빼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부디 제발 소풍만은 보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제 평생의 아이스크림을 맛볼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마릴라가 매달리는 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애원해도 소용없다, 앤. 넌 소풍을 갈 수 없어, 절대로. 그러니 더 이상 아무 소리 마라. 앤은 마릴라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앤이 두 손을 맞잡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얼굴을 묻더니 절망과 좌절감으로 완전히 자포자기에서는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었다. 마릴라가 급히 방을 나오며 혀를 내둘렀다.
맙소사,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정상적인 아이라면 저럴 리가 없어. 만약 제정신이라면 정말로 나쁜 아이인 게지. 이런, 린드 부인이 처음에 한 말이 맞으면 어쩌지? 하지만 일단 시작했으니 뒤돌아보진 않을 거야. 정말 우울한 아침이었다. 마릴라는 무섭도록 일에 매달렸고 딱히 할 일이 없어지자 현관 바닥과 우유 짜는 곳의 선반까지 벅벅 문질러 닦았다. 선반도 현관도 굳이 청소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릴라는 그렇게 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갈퀴로 뜰을 정리했다. 점심이 준비되자 마릴라가 계단참으로 앤을 불렀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앤이 난간 너머로 비중 나오더니 슬프게 내려다보았다. 내려와서 점심 먹으라, 앤. 앤이 훌쩍이며 말했다. 생각 없어요, 아주머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셨으니. 아주머니도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전 용서하겠어요.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절더러 뭘 먹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특히 돼지고기와 야채 요리는요. 괴로움에 빠진 사람에게 돼지고기와 야채 요리는 너무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화가 난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가 매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매슈는 앤이 벌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과 인간적인 동정심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글쎄다. 앤이 브로치를 가져가고 또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긴 해. 매슈는 앤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와 야채 요리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침통한 눈길로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애는 어리고 워낙 호기심이 많은 아이잖니.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소풍을 못 가게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 메시 오라버니 정말 놀랍군요. 난 오히려 그 애 너무 쉽게 봐줬다고 생각해요. 그 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난 그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라버니는 그 점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저 아이 편만 들려고 하잖아요. 매슈가 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글쎄, 그 앤 아직 어려. 좀 너그럽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 마릴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 네,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마릴라가 톡 쏘아붙였다. 매슈는 마릴라의 반박에 입을 다물긴 했지만 그 말에 수긍해서는 아니었다. 점심 식사 시간은 무척 우울한 분위기였다. 일꾼으로 고용한 제리 부트만 싱글벙글하는 통에 마릴라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부하가 치밀었다. 설거지를 하고 빵 반죽을 만들고 닭 모이를 주고 난 마릴라는 월요일 오후에 봉사회에서 돌아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검정 레이스 쇼를 벗다가 조금 찢어진 곳을 봤던 게 문득 생각났다. 마릴라는 수선을 하려고 방으로 올라갔다. 숄은 트렁크 안 상자에 들어있었다. 마릴라가 숄을 꺼내들자 숄에 붙어있던 무언가가 창가에 우거진 담쟁이 덩굴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을 받아 보랏빛으로 반짝였다. 마릴라가 숨을 멈춘 채 그것을 움켜잡았다. 레이스 올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로 자주정 브러치였다. 마릴라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람? 베리 연못 바닥에 있을 줄 알았던 브로치가 멀쩡하게 여기 있다니. 도대체 저 아인 왜 자기가 가져가서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초록 지붕집이 뭔가에 홀린 게 틀림없어.
월요일 오후에 소를 벗어서 탁자 위에 잠깐 둔 게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그때 브로치가 숄에 걸렸던 거야. 이런. 마릴라는 브로치를 들고 동쪽 방으로 갔다. 애는 실컷 울고 난 뒤 풀이 죽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마릴라가 엄숙하게 말했다. 앤 셜리, 방금 내 검정 레이스 숄에 브로치가 매달려 있는 걸 찾아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말해보렴. 애는 지친 듯이 대꾸했다. 제가 고백할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오게 하신댔잖아요. 그래서 꼭 소풍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백을 결심했던 거예요. 어젯밤 자리에 누워 어떻게 고백할까 생각했어요. 되도록 재미있게 지어내려고 했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풍을 못 가게 됐으니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마릴라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얜 정말 못 말리겠구나.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걸 알았어. 지금껏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으니 내 말을 믿어야 했었는데. 물론 하지도 않은 일을 고백한 너는 잘못도 있어.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었어. 하지만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 앤. 내가 날 용서해주면 나도 널 용서하마. 그리고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자, 이제 소풍 갈 준비를 해야지. 앤이 튀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아주머니,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이제 겨우 2시인걸. 아직 다 모이지도 않았을 테고 차도 1시간이나 있어야 마실 거야. 세수하고 머리 빗고 체크무늬 옷을 입어라. 난 바구니에 음식을 챙겨주마. 구워놓은 과자가 많이 있단다. 제리한테 마차로 소풍 장소까지 태워다 주라고 이르마. 앤이 세면대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5분 전만 해도 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비참한 기분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천사가 되게 해준데도 사양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애는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입은 듯 행복에 가득 차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왔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냈어요. 기가 막히다는 말은 오늘 새로 배운 거예요. 메리 앨리스 벨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모든 게 좋았어요. 맛있는 차를 마신 다음 하몬 앤드루스 아저씨가 반짝이는 호수에서 노를 저어 배를 태워줬어요. 6명을 한꺼번에요. 제인 앤드루스는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어요. 수련을 꺾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마침 앤드루스 아저씨가 허리띠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건 정말 낭만적인 경험일 거예요. 아슬아슬한 이야기거리도 되고요. 그리고 우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맛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최고였다고요. 그날 밤 마릴라는 양말 바구니를 앞에 두고 매슈에게 애니 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기꺼이 인정하겠어요. 저도 한 가지를 배운 셈이죠. 어쨌든 앤의 고백을 생각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으니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무튼 제 책임이니까요. 저 애한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잘 자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애가 있는 집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